내용을 참 그대로 읽어드리기 민망할 정도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재판을 하려면 도움이 네.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민망하더라도 설명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의사가 같은 날이에요. 네. 4월 10일 10시 30분경 병원을 방문한 학생에게 여학생이죠. 14세.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고인의 의사의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학생의 무릎에 밀착시키는 행위를 반복했다. 2명. 그리고 또 1명. 이번에 문제가 된 그런 변비 사안인데요. 예.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무릎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진료실 내 침대에 눕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배꼽 주변을 누르다가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모가 난 부위를 만졌다. 아 잠깐만요. 근데 좀 내용이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저도 안 읽으려고 했는데 아니 아침부터 불쾌감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만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일이니까요.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진료 행위 과연 성추행인가 아니면 정상 진료인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진료 행위 성추행인가 정상 진료인가? 바로 이겁니다. 손 변호사님. 네. 이게 그러니까 얼마 전에 대법 판결까지 다 난 실제 사건인 거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쳤는데요. 2013년 4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 고향 인천에서 있었던 일이네요. 예. 변비로 병원을 간 만 14세 A양이 있었습니다. 14세. 네, 중학생. 교복 치마를 입고 병원에 갔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모 씨가 진료를 했습니다. 76년생이니까 2013년 당시에는 30대 후반입니다. 예. 그런데 변비 관련해서 진찰을 하면서 이제 배가 아프다고 하니까 만져볼 수밖에 없잖아요. 촉진을 하는데 이때 속옷 안쪽까지 이제 팬티 안쪽까지 손을 집어넣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누르기도 하고 만지기도 했다라고 해서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유죄다. 그러나 2심과 3심에서 연이어 무죄 판결이 선고돼서 결국은 무죄로 확정된 그런 사안입니다. 유죄, 무죄.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정상적인 진료, 이건 할 수 있는 진료 행위지 성적으로 문제 없다라고 마지막 판결이 나온 거예요. 네,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 40시간의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나왔지만 2심에서 무죄였고 이제 이번 달 8일이죠.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된 사안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건 참 애매하죠, 여러분. 경우가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진로 경우를 하나로 놓고 우리가 오늘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재판, 그러니까 변비에 걸린 A양의 사건을 로 한정지어서 재판한다는 거, 이건 좀 유념해 주시고요. 진행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부터 확인하죠. 의 변호사님. 네, 진료 행위 도중에 있었던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라면 무죄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무죄다. 불가피한 신체 접촉 무죄다. 손 변호사님. 대법원은 강제추행에 증거가 없다고 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했지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충분히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 했던 거 아니냐. 따라서 대법원의 그런 결론과 달리 유죄였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예고했더니 들어온 문자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2016님은 이거 성추행 맞습니다. 이분의 경험담을 써주셨어요. 오래된 얘기긴 한데요. 자궁검사를 하는데 허벅지에다가 손을 올려놓고 하더라고요. 굳이 손을 올려놓을 필요가 없었는데 하시면서 정명희님은 반대 의견 주셨습니다. 아니 아파서 진료받아야 할 상황인데 거기서 무슨 성적 수치심을 느낄 틈이 있단 말입니까? 좀 난처한 부위라도 치료는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의사 혼자 안 하고 옆에 간호사들도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자를 지금 팽팽하게 벌써 보내주고 계세요. 여러분 보내주십시오. 먼저 노 변호사님. 네네. 무죄라고 하셨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성추행이라는 거는 상대가 수치심 느끼면 무조건 유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된 경위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그 행위를 했다라고 주장되는 사람의 특성이라던가 상황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고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여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여학생 2명까지 해서 원래 3명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처음에 기소가 됐었습니다. 아까 그럼 이 의사가 한 명한테만 걸린 게 아니에요? 네네. 3명이. 3명? 네, 3명이 같이 이제 그 성추행이라고 주장을 했었으나 그 1심에서는 그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병원의 의자 구조와 팔 다리가 짧은 이 의사 선생님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할 때 그 정상적 진료를 하다 일어난 일로 보인다 하면서 무죄로 판단을 했고요. 1심에서도. 네, 다만 이제 이 A양에 대해서만 그
유죄를 선고를 한 것이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1심은 3명 중에서 성적 수치심 느꼈다는 3명 중에서 네. 2명은 무죄, 네네, A양만 그렇습니다. 유죄였던 네.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심하고 3심에서는 예. A양에 대해서까지 이제 모두 무죄를 판시를 하면서 진료에 필요한 행위였다면 환자가 다소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 하더라도 추행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엄격한 증명의 법칙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엄격한 증명의 법칙.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라고 하는 것을 확정 지으려면 그냥 추정이라던가 생각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고 실제 그런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분명한 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은 증거가 있어야 된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아마 이 A양의 진술이 조금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봤을 때 그리고 또 감정위원회 소견을 보았을 때도 이것은 이제 무죄다라고 판결을 한 거죠. 손 변호사님. 네. 수치심을 느꼈다고 해서 무조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필요한 것이 바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즉 이 사안의 경우에 의사가 강제추행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위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증명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검사입니다. 의사가 나는 뭐 고의 없었습니다라고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검사가 의사의 고의를 증명해야 되는데 그걸 성공 못한 거죠. 그래서 이게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굉장히 짧습니다. 총 전체가 18줄이에요. 18줄이요? 네. 핵심이 요거 하나입니다. 검사가 증명 못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도 등장합니다. 석연치 않은 점이 있으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으나 검사가 증명 못했다예요. 굉장히 짧습니다. 석연치 않은 점은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유죄라고 하겠느냐. 석연치 않은 점이 도대체 뭐냐. 굉장히 많습니다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드리기를 하고요. 조금 전에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총 3명의 피해자가 고소했습니다. 3명. 네, 기소가 된 거죠. 네. 그랬으나 1심에서도 역시 그 2명에 대해서는 무죄였다. 근데 그거를 정확히 지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 진료기록부상에 나와 있는 그 기능성 장질환, 지금 문제가 된 변비 환자 같은 경우에 이제 판단을 뭐라고 했냐면은 의료 전문가들은 이러한 증상과 진단명에 따른 진료 방법으로는 가능한 많은 부위를 진찰할수록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복부 촉진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진료실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외부 통로로 통하는 창문도 있고 개방형이었고. 개방형이었다. 네,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곳에서 설마 그런 짓을 했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피해자가 그 당시 진료 당시나 직후에 어떠한 불쾌감을 표현한 적이 없었다. 아, 바로 불쾌감 표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해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먼저 진술 누구의 말을 믿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피해자가 바로 불쾌감 표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피해자가 이 의사를 고소할 이유가 없어요.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런데도 고소를 했고 또 하나가 의사에게 합의를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합의금을 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다만 내가 이러한 일을 당했으니 처벌해달라라는 말만 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정황이죠. 또 하나 의사가 진술이 번복됐어요. 의사가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검찰에서 피해자 여학생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검찰에서는. 그런데 재판을 받자 달라졌습니다. 손이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겠다. 이렇게 진술이 달라졌다는 점. 그렇다면 의사의 말을 믿기 어렵다는 정황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게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은 좀 그래가지고 조금 수위를 좀 조절하겠습니다만, 이 의사가 키가 163cm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를 벌리고 가까이 다가서면은 닿을 수밖에 없다. 신체적인 조건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의사 같은 경우도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여성 의사 중에 163cm면은 평균 또는 평균 좀 이상인데 더 큰데 이런 경우에 다 다리를 벌리고 환자에게 다가섰을까요? 그렇게 합니다. 다리를 벌리고 다.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제가 필요한 과연 근데 이렇게 여러 명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다리를 벌리고 밀착해서 성기가 닿을 정도로 했겠느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 변호사님은 3명이라는 점에 주목하시는 거군요. 한 사람만이 아니라 3명이 비슷한 느낌을 느꼈다면 이건 상당히 고의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고소한 게 3명이니까 그 이상 가만히 있는 사람은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이에요. 청취자 한 분이 질문 주셨는데 CCTV가 없었나요? 네, 전혀 없었던 진찰실 안에는 사실 CCTV가 있기가 어렵죠. 그럼 간호사도 없었어요?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바로 옆에는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본 사람은 없는 거군요. 네, 지금. 없습니다. 오히려 오로지 두 사람의 증언만 있는 상태. 자, 알겠습니다.
청취자 의견 좀 볼게요. 청취자 의견. 김용진님. 그래도 대법원이 무죄라고 했으면 무죄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있고, 최현명님은 상당 부분 공개된 공간, 아까 그 노 변호사님 말씀한 개방된 공간이라고 했으면 무죄라고 봅니다. 반면에 3486님은 환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 부분이 중요한 거 아니냐. 그것도 한 명이 아닌 3명이라면 이건 뭔가 가능성이 있다. 홍신혜님, 이런 식의 상황이었다면 미리 환자에게 양해를 구했어야 된다. 따라서 유죄다. 이런 의견이 좀 팽팽하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보내주셔야 됩니다. 50원에 남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 열려 있습니다. 제 의사들이 좀 난감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 선생님들이 난감한 부위 진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사실은 상당히 난감하고 좀 곤란스러운 경우들이 많아서 진료하는데 좀 힘들다고 하셔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비뇨기과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또 산부인과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져요. 산부인과의 남자 의사분들은 정말 제일 심하시겠죠. 그렇죠. 난감하니. 너무 심하시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판단했을 때의 판결 내용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련의 과정을 마친 후 바로 이 사건 병원에 봉직으로 재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진료 경험이 많지 않았던 피고인이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피해자들과의 신체 접촉을 조심하고 주의하기보다는 이제 진료 행위 자체의 충실함으로 인해서 오해를 샀을 가능성이 크다. 경험이 많지 않은 의사가 그냥 진료 행위 그 자체에만 집중했다. 그렇습니다. 벌어진 일 아니냐. 다소 부적절해 보이긴 하지만 고의가 없어 보인다 이런 취지로 판단을 한 거고요. 진료 및 치료 과정에서 이루어진 의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환자의 인식 여하에 따라 추행으로 오해되거나 비판받을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져야만 이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근데 그 부분이 조금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기가 어려웠다. 이게 바로 이제 판단의 근거입니다. 무죄를 판결하면 무죄 선고하면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피고인, 의사의 팔다리가 짧다. 팔다리 짧기 때문에 감안해야 된다라는 말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개방형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추행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거 물론 저도 이런 비슷한 사건 할 때마다 많이 쓰는 그런 표현이고 실제로 이런 주장해서 유죄를 무죄로 바꾼 적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좀 위험성이 있는 주장입니다. 그래요? 왜요? 왜냐하면 지금 이 30대 후반의 의사 선생님이 만약에 정말로 강제추행을 했다면 이 어린 학생들에 대해서 한 거잖아요. 아무리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뭐 개방형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옆에 사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데 너 왜 당하면서 가만히 있었어? 너 소리 지르지 않고 저항하지 않았으니까 당한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바로 수치스럽다라고 말하지 않았어. 왜? 선생님한테 수치스럽다고 말했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게 무죄 판결 선고했지만 이런 말도 했어요. 다른 같이 기소된 그 사안의 경우에 저 의사 변태다, 이상하다 라는 말을 친구와 선생님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에서 짜증났다, 청진기 할 때는 이거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다라는 표현들을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청취자 한 분은 수치심 이런 거 따지고 의사가 만약 진료를 움츠러들기 시작하면 진료가 대충 이루어집니다. 이거 반드시 고려해달라고 해주신 분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신선호님은 속옷 안으로 손을 넣는데 아무런 사전 고지 없이 양해 없이 넣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분은 유죄다. 그건 아니에요. 사전 고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었어요. 고지는 있었어요. 이런 의견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환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주장하는 그 진료 행위, A양의 변비 걸린 A양의 사건, 과연 의사는 유죄인가 무죄인가? 우리 청취자분들은 이런 문자 주셨네요. 이렇게 나왔습니까? 31% 대 69%, 31대 69로 우리 청취자 배심원의 선택은 이 의사는 유죄다. 손변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주관적 성적 수치심에 대한 그 논란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2014년도에도 이와 똑같은 종류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가슴과 난소에 이상이 있는 10대 여학생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 의사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 상황보다 훨씬 심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선고된 이유는 이제 그 촉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지를 했고 동의를 받았다는 점하고 동의받은 거. 특히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의 고의에 대해서 입증이 부족했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은 우리가 그냥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하면 안 되고요.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청취자들은 대법원과 다른 판결을 내려주셨거든요. 아무래도 정서의 문제가 작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조심해달라, 더 미리 양해 구해달라, 뭐 이런 호소 아니겠어요? 그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게 그 진료이고 또 환자들의 그런 권리의식이 더 이제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뭐 의료인 배석제도, 뭐 샤프롱제도 이런 걸 도입함으로써 문제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 12월 16일에요. 의사윤리지침이 10년 만에 전면 개정이 됐는데 여기 보면요. 성적으로 민감한 환자의 신체 부위를 진찰할 때는 환자가 원하면 제3자를 한 명 입회시켜야 된다. 이 내용이 새로 포함되어 있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고요. 오늘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아까 그 내용들 손변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우리가 설명을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거 양해해 주시고 웃음 터진 거 양해해 주시고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영희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